자, 교류 분석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어제까지 해서 교류 분석 줌으로 온라인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하고 그거에 관련된 또 추가되는 내용들 간략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교류 분석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때 사용하는 교재와 또 검사지를 여기 화면에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자, 배울 내용들은 이렇게 돼요. 교류 분석이 뭔지에 대한 소개부터 해서 맨 끝에 대처법까지 있는데, 자, 이렇게 제목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류 분석은 그냥 교류 분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 자체 내용이 굉장히 좀 특이하고 심오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어느 정도 알지 않는 상황에서는 맞추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좀 그걸 돕기 위해서 지금 밑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심리게임이에요. 교류 분석에서 심리게임을 배워야지 교류 분석을 배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심리게임을 배우지 않고서 교류 분석을 나는 알고 있다, 배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심리게임, 줄여서 그냥 게임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지금 화면에 있는 자, 뭐뭐 사람 쭉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쭉 보시고서 이 중에서 내가 겪지 않은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거의 다 겪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같이 지내다가 일하다가 살다가 불편한 사람들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가르치려고 하고, 또 부담스럽게 집착하거나, 노는 날, 휴일, 또 명절 때, 이럴 때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 예의 없는 사람, 편견을 또 심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분석하는 게 교류 분석입니다. 그럼 주변에 보면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지내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겪어요. 겪는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참고 지내거나, 누군가에게 말을 나눠서 뒷담화를 하거나, 속상한 걸 얘기하거나, 밤에 술을 마시면서 그거를 풀거나, 이런 식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류 분석을 배우게 되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딱 분석이 돼요. 아, 얘 이런 애구나,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게 돼서 다음부터 그 전에 느꼈던, 이들로부터 받았던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정말 이 교류 분석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교류 분석에서도 심리게임이라는 걸 정말 알고서 이것을 분석하고 활용할 줄 알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렇지 못함을 주변에서 많이 봐요. 제 지인들 중에서도 뭐 때문에 어느 고객 때문에 힘든데, 저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심리게임을 사용하는 게이머에 대한 얘기거든요. 저거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데 간단한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안타깝고 그냥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제가 몇 가지 샘플적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화면에 보는 얼른 사과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사례를 3개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음부터 꼭 일찍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자기가 지각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요. 자, 두 번째 사람 보세요. 보고서를 제 시간에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취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겠죠. 죄송합니다. 보고서 다음부터는 제가 빨리 올리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잘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 자, 어느 날까지 물건을 받았으면 입금을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제가 빨리 입금할게요. 제가 들어가서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시 입금을 바로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요 3가지 경우, 얼른 사과하고 끝내는 사람들, 자,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우리도 살면서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매번 이래요. 다음 주 돼도 또 지각하고, 또 보고서 빨리 안 올리고, 또 빨리 입금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지 않는, 반복적으로 하는 게 이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함께 일하거나 직원으로 두고 있거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뻔뻔한 사람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과하고 다음부터 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는 다음부터 잘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교류 분석이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반복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이유는 심리적으로 주목을 받기 위해서가 답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좀 전에 자, 다음부터 일찍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일찍 와서 뭔가 신뢰를 주는 방식으로 주목을 받는 게 낫지. 지금 계속 실수하고 혼나고 사과하고 이거 하잖아요. 왜 이 실패하는 방식을 통해서 주목을 받을까?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교류 분석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교류 분석을 배우지 않잖아요. 이런 고객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내내 고민하고 워크샵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봐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빨간색 글씨로 나와 있는 심리적으로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서비스직을 하시는 분들, 뭐 고객센터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렇게 심리게임을 하는 고객들이 많이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공격에 거의 100% 질 수밖에 없어요. 심리게임의 성공률은요, 정말 99%입니다. 1%는 누구예요? 교류 분석을 제대로 아는, 심리게임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답을 얘기하기에는 좀 내용이 길어요. 어떤 부분을 또 배워야 되고 스트로크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교류 분석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일을 하다가 저 사람 계속 반복적으로 저렇게 실수를 하네, 바로 알 수 있어요. 다음부터도 잘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그렇게 단정지어서 지으면 어떻게, 지금 그냥 단정 지은 게 아닙니다. 심리게임을 쓰는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하는 게 특징이에요.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조금 더 황당한 걸 말씀드려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곳에 제가 팀장이에요. 여러분 팀원이고요. 제가 새로운 일을 하나 고객으로부터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할 건 아니고 우리 팀원들 중에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팀원이 그것을 하고서 완성이 되면 저는 고객에게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요, 팀원들 중에 이 일을 시킬 때 일을 잘할 사람한테 시킬까요? 못할 사람한테 시킬까요? 잘할 사람한테 시키겠죠. 그죠? 잘할 사람한테 시켜야지 잘하고 고객에게 칭찬을 받고 뭔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일 때고요. 지금 저희가 교류 분석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일을 못할 팀원에게 시켜요. 시킬 땐 당연히 뭐 이렇게 막 사탕발림 같은 말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서 시키겠죠. 자, 그 사람도 굳이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심리게임을 쓰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떠안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일을 못할 사람한테 시켜요. 일을 못할 사람한테 시키면 그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못할 가능성이 크죠. 자, 그래서 진짜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혼내겠죠. 당신 같은 사람한테 시켰더니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왜 못할 사람한테 시켰어요? 제가 이 사람이 못해야지만 이런 말을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역시 내가 안 하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다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하고 책임감도 없고 역시 내가 안 하니까 이렇게 돼.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말을 마지막에 할 수가 있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감정을 갖기 위해서 못할 사람에게 시킵니다. 굉장히 희한하죠. 그래서 이 심리게임을 쓰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을 못했고요. 일을 못함으로써 나의 자존감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못할 사람인데 만약에 일을 잘했어요.
그러면 원래 나의 의도와 다르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자,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교류 분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일하는 곳에 이런 직장 상사가 있다면 계속 반복됩니다. 소모적인 감정 스트레스가 계속 벌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심리 게임을 쓰는 게이머가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팀 안에서 누구도 이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일을 시킨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것도 교류 분석에서 분석을 합니다. 자, 또 이런 사례도 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어느 모임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때 모임을 주최하신 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뭐 잘 지내셨어요? 처음에 이제 안부 얘기를 하겠죠. 그러다가 근데요, 한 달 전에 저희 그때 모임 때 저한테 그때 왜 상처 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상처를 준 것도 없고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자, 이것도 게이머가 거의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왜 한 달 만에 연락을 해가지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교류 분석에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말을 이상하게 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뭐 10명의 게이머들에게 내가 받을 스트레스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스트레스를 확 다운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저들의 말에 내가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회사에 이런 사람들 되게 많고요. 고객들 중에서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 게이머들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되게 특이하죠. 거기에서 이 교류 분석을 배울 때 이 PAC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많은 교류 분석을 배웠던 사람들, 접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PAC를 배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PAC만 배웠어요. PAC만 배우고 이게 교류 분석이구나 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 PAC는요, 교류 분석이 아닙니다. 그냥 PAC예요. 자, 교류 분석은 에릭 번이 만든 건데요. 심지어 이 PAC는 에릭 번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PAC만 배웠고 나는 교류 분석을 배웠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 자, 그거는 교류 분석이 아닙니다. 전혀 심리 게임을 분석조차 할 수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서 심리 게임으로 끄집어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이 PAC를 가지고 마치 성격 분석, 디스크 검사처럼 하는 활용은 할 수는 있지만 교류 분석을 정확히 해석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되고요. 자, 요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남편은 자유스러운 파티에 가족 동반으로 가는 것이 싫어. 시간이 임박했을 때 아내에게 그 파티에 대해서 비판한다. 결국 싸우고 가지 않는다.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것보다 참석하는 것이 더 큰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좋게 해서 좋게 같이 함께 가든가 날 좋게 보내면 좋겠는데 항상 임박해가지고 싸움을 걸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서 냉랭한 분위기를 계속 가게 만드는 이런 경우들, 이런 부부들, 뭐 이런 관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심리 게임이에요. 여기서 충분히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럴까? 자, 아까 좀 전에 제가 PAC 말씀드렸잖아요. PAC를 제대로 배우신 분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PAC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저렇게 하는지. 자, 그리고 중요한 상황이 되면 반드시 실패나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강의 의뢰가 왔는데 갈 수가 없어서 다른 분을 이렇게 연결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그 담당자랑 이분이랑 다 연결하고 전날까지 다 얘기가 돼서 완벽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는데 강의 당일날 그분이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럼 당연히 저한테도 연락이 오겠죠. 그 사람 연락이 안 된다고. 그리고
저는 전날에 깔끔하게 연결을 시켜드렸지만 그분이 당일날 연락이 안 돼서 저도 당연히 민망하고 죄송하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런 사람을 연결을 시켜줬기 때문에. 자, 중요한 상황은 강의 당일이잖아요. 이때 실수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날 강의를 해야지 자기도 돈도 벌 수 있고 자기의 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도 있고 한 거잖아요. 왜 이런 실수를 할까? 이런 사람들도 교류 분석에서 해석합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주 이래요. 자, 제가 겪었던 이 사람은요, 나만 겪은 게 아니었어요. 다른 강사님들도 이 사람에게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제가 더 화났던 거는 연락도 안 받아요, 당일날. 그러다가 저녁 때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오늘 놀러간 내용들을 올렸어요. 완전 황당 충격이죠.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것도 교류 분석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교류 분석에서는 이 드라마 삼각형을 따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만 잘 따지면 저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이상하게 했고 그 이상하게 한 게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고 이동했는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말로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죠. 트집 잡아서 이유 없이 혼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기서 공격자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잘 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희생당했다라는 걸 만드는 사람들, 그것도 요걸로 분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 나는 모든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내가 구원해줘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 삼각형을 통해서 이렇게 이상한 역할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상대에게 기분을 이상하게 만들어주는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당하는 사람들은 이 분석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당하고서 혼란에 대부분 빠지고요. 심지어 내가 착하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100% 게임을 쓰는 게이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분석의 목적은 게이머를 파악하고서 게임을 차단해야 돼요. 차단해야지만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불쾌감을 얻지 않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의에서 제일 큰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저 게임 쓰는 저 게이머들, 쟤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의 게임 사용을 줄여야 됩니다. 요 1번, 2번 요 두 개가 교류 분석의 목적입니다. 특히 강의 현장에서는 요 1번이 목적이에요. 2번은 정신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강의들 진행을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독특하게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참여하신 6분, 지금 한 분은 화면에 안 나오고 있는데 이 6분 모두 다 각각 지방에서 사신 분이에요. 인천, 공주, 광주, 경산, 제주, 전주도 있었네요. 이렇게 다양하신 분이 참여를 했는데 이게 줌이다 보니까 이렇게 참여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마침 지금 태풍이 어제 왔다 갔는데 뭐 그런 소식들도 같이 나눌 수 있었어요. 전국에 대해서. 자, 슬라이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필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직접 펜을 써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요, 회사에 보면 이런 게이머들,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저희 모두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특히 이 사람이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자르질 않아요. 딴 데로 보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회사에서의 상황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화면이고요. 자, 전체를 이제 다 배운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심리게임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떻게 쓰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전체 정리하는 내용을 하고서 딱 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제 방송을 보여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방송을 통해서 자, 여기에서 이 주인공들은 뭘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 이때는 예전에 그 SNL에서 했었던 조별과제를 할 때, 대학생들 조별과제 할 때 그때 게이머들이 또 어떤 것들을 쓰는지. 자, 이 영상에서는 조장이 나중에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게이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심리게임을 썼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교류 분석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감을 잡을 수 있게 뭐 전체적인 강의 내용을 설명한 건 아니고요. 어떠한 흐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거를 좀 짧게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저는 앞으로 좀 코로나 때문에도 계속 줌으로 강의하는 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시간도 단축되고 각자 참여하기도 너무나 쉽고, 뭐 혹자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하는 게 그래도 난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빨리 온라인에 적응을 해야 되고, 온라인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그 전에 어떤 세팅들이 필요하겠죠. 이것만 잘 해두면 학습의 효과도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쪽으로 준비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류 분석 정말 추천합니다. 교류 분석을 알면 여러분의 삶에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 주변에 있는 심리 게이머가 누군지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심리 게임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회사에서 직책이 높습니다. 회사에 왜 출근해요? 일하러 출근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맞지만 하나 더 있어요. 심리 게임 쓰러 출근하는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회사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류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는 거. 자,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